설전보다 더 독하고 강한 정치권에 쏟아진 말들을 정리해봤습니다. 4위부터 보시죠. 의사복의 타격감. 자, 여러분, 이런 나무로 된 망치 많이 보셨죠? 국회나 법정에서 땅땅땅 치는 이런 의사봉입니다. 최근 충북 옥천군 의회가 이 의사봉을 교체하기 위해서 150만 원의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하나당 50만 원씩이라는 건데요. 그 이유가 낡고 무게감도 없어서 북치는 소리가 나 의장님이 불편하다는 게 교체 사유였습니다. 글쎄요,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제290회 옥천군 의회 제1차 정례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3위 보이시죠? 내 폰 깔게, 네 폰 깔아. 민주당 추미애 후보 오늘 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하자고 했습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추미애 사단의 정치 공작으로 의심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 측을 향해서 말이죠. 누가 술수 정치 공작을 펼쳤는지 휴대전화는 알고 있을 테니 나란히 까보자는 겁니다. 지목당한 이분들 추 후보의 제안에 응할까요? 2위 보겠습니다. 단일화는 없다. 민주당 정세균 후보, 이낙연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다시 한번 일축했습니다. 저는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점을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과거의 입장과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민주당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가 극적인 반전을 이뤄내려면 정세균 후보와의 단일화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가능성 낮아 보입니다. 충청 경선 이후 전략 수정 계획 없다는 정 후보. 남은 경선 레이스에서 반전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1위 보겠습니다. 홍준표 양자 대결 승리.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예비 후보가 민주당의 이른바 양강 누구와 붙어도 우세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여론조사 공정위 조사한 가상 양자 대결에서 홍준표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오차범위 밖에서 8.7%포인트 차로 앞섰고요. 이낙연 후보에게는 오차범위 내에서 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최근 홍 후보가 상승세를 보이긴 했지만 다른 여론조사 기관과는 차이가 좀 커 보이던데요. 조사 질문이 구체적으로 어땠는지 보려고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 봤는데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저처럼 많은 분들이 궁금했던 모양인데요. 자,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은 무엇인가요? 썰픽 4가지를 강재원 아나운서가 소개를 했습니다. 먼저 강훈식 의원님이 하나 좀 골라서 썰을 풀어주시겠습니까? 썰을 촌철살인의 총평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 폰 깔게 내 폰 깔아. 네, 추미애 후보가 이야기한 이거 사실은 이제 지금 우리가 아까 이전에 토론했던 내용에 대해서 내 거부터 다 공개할 테니까 각자 공개하고 진실을 밝히자라고 간 것이거든요. 예. 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이제 그거를 피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냥 어느 쪽이든 다 공개하고 그게 저는 추미애 후보도 지금 우리 당의 대선 후보거든요. 그래서 대선 후보들이라면 국민들 앞에 이런 것들은 좀 공개하고 자기네들이 이 조사를 받든 뭐 어떤 이 부분에 좀 응하는 것이 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의미가 있고 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더 나은 다음 단계의 사회를 업그레이드 하려면 전 불가피하다 봅니다. 이것이 사실이든 사실이 않든 간에 이런 의혹에 대해서 명징하게 밝히지 못하면 저는 과거 시대의 정치 공작이 뭐 다시 판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자체를 우리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고르면 홍준표 후보의 양자 대결 승리 결과가 나온 여론조사를 고르겠습니다. 요새 썰픽으로요. 예. 예. 이 기사만 보면 상승세가 무서운 것 같아요. 근데 참 당내 문제라 그렇습니다만 만약에 뭐 강 의원님께서 저한테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누가 됐으면 좋겠냐 뭐 이렇게 저한테 선택권을 주신다 그러면 저는 단연코 추미애 후보를 선택하겠어요. 왜냐하면 본선을 가장 쉽게 치를 가능성이 높은 후보거든요. 저는 이제 국민의힘 후보의 승리를 원한다는 측면에서 홍준표 후보께서 오랜 정치 경험에 따른 장점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도 너무 뚜렷해요. 제 기억에 지난 대선에서 당시 득표가 24% 정도, 그러니까 4분의 1이 안 되는 득표를 얻었습니다. 물론 안철수 당시 후보하고 표가 좀 갈라진 측면도 있습니다만 뭐
제1야당의 후보, 그때는 사실 여당 후보로 볼 수 있었는데 여당 후보로 나가서 25%가 안 되는 득표를 얻었다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홍준표 후보가 광주 전남 지역에서의 득표율이 한 2%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여론조사 보면 거기서 엄청나게 지지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국민의힘이 경선 룰을 잘못 만들었습니다. 예. 제가 그냥 말을 좀 보태서 예.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우리 아마 그 김영남 의원님은 민주당이 원하는 후보는 홍준표 후보다 이거를 이제 애둘러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길게 네. 들어왔지만 근데 사실은 홍 후보가 높게 나오는 건 민주당이 원했기 때문이다. 네, 역선택이다라는 근데 말씀이신 거죠. 상당 부분. 근데 네.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번에 역선택 방지 조항이 어떤 후보한테 도움되자고 하는지 오히려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이게 홍준표 후보의 힘을 빼려고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제가 생각해보면 소위 말하는 윤석열 후보의 리스크가 너무 커서 많이 커서 어떤 데가 역선택인지도 한번 판단해 볼 지경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홍준표 후보가 과거에 지난 선거 때 제가 뭐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예. 실제로 말하다 보니까 저도 옹호하고 있으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요새 같아서. 민주당에서 홍준표 후보를 응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졌어요. 예, 지금 근데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빠져든 거 제가 아닙니까? 아니라 홍준표 제 후보의 주변에서 매력에? 실제로 제 주변에서 예. 홍준표 후보가 더 괜찮은 거 아니야? 라는 분이 실제로 많아요. 그래서 마치 근데 주문처럼 무야호. 그거가 본선 경쟁력일지. 이게 홍준표 후보는 그게 본선 경쟁력이라고 주장하시는 거고 또 이제 야당의 또 다른 분들은 그건 역선택이다. 역선택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반대로는 윤석열 후보의 리스크가 좀 커진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꼭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오늘 여론조사 공정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데일리안이 의뢰한 여론조사 발표인데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충청권에서 과반으로 압승을 했는데 물론 민주당 지지층들 하지만 당시 이제 지역별로 보면 이재명 지사 지지율이 해당 여론조사는 갑자기 뚝 떨어진 걸로 나와서 이 과연 정확한가라는 지적들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래서 질문 좀 제대로 보려고 그러는데 홈페이지 아직 접속이 안 되고 있어서 서버가 터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야 하고 아마 홍준표 후보가 제일 먼저 봤을 것 같고요. 봤을 텐데 아직 못 보고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